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 단일 대우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없다는 민주당. 단일 대우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단일 대우를 얘기하지만 화장실에서는 웃는 분도 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법적 그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633 원칙에 하면 내년 한 5월 이내에는 대법원 확정 선거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후보 뭐 교체 얘기 아니라 후보가 불가한데 누군가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이제 사법적 대응은 이제 실패했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맡기자 이렇게 이제 말이 좀 바뀌고 있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이제 논의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유, 그 포스트 이재명 논의했다가 죽습니다. 죽고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은 완전히 그 절간보다 더 조용한 곳이 됐어요.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수박이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공천 때는 싹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단일 대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예.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예. 자당 대표를 흔들고 권력 투쟁을 하려고 하면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발언이 너무 셌다.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자당 대표를 지킬 때이지 분열하거나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페이스북글을 올렸습니다. 제 입장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 그래서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고 저는 전체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인 여건은 포스트 이재명을 논의를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단일 체제의 저주랄까? 역효과? 그것 때문에 그걸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조 당장님이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었다면? 뭐 죽었죠. 이미 작년 그 체포동의안 때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저희들은. 예. 뭐 수박들 다 깨뜨려버리겠다. 살해 협박이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 그랬잖아요. 네. 나한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니네들 쏴주겠다고. 그때 네.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렇게 아예. 기억이 나요. 네. 기억나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총기 소유를 허가합니다. 지금 당의 관점에서는 플랜 B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뭐라면 플랜 B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친명의 관점인 거예요. 플랜 B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이재명 대표도 뭐랬습니까? 현실의 법정 2번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3심까지 가겠다라는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계속 앞으로는 3심 판결 날 때까지 계속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을 할 겁니다. 왜? 네. 이재명의 점지를 받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잡느냐. 핵심적인 게 지지층이거든요. 여기도 약간 이질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딸들이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친명들은 그걸 위해서 자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고. 비명 같은 경우에도 로우키로 나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김동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괜히 선을 그었다가는 최대 지지층으로부터 완전히 타격을 받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섞는 거예요, 실정. 김동연 지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쪽에 친문이나 비명계를 많이 등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게시판 가게 되면 벌써 견제가 들어가고서 너 또 움직이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과 척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단일 대우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밑으로는 자꾸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이제 점지를 하겠죠, 누군가를.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청래라든지 뭐 최민희라든지 뭐 또 추미애라든지 어쩌면 이제 김민석을 점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소한 자기 친명 내에서 점지를 할 겁니다. 자기를 갖다 지켜줄 사람들은 친명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또 이재명 다음 타자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 게 이제 호남 쪽이거든요. 호남 쪽 분들은 이제 개딸들과 달리 상당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요. 지금도 보게 되면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경고를 좀 보내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비명이 힘을 받느냐 못 받느냐. 현재의 비명들로서는 그쪽의 도장을 받지 않고서는 가망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분이 저는 한 분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한국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지실 분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이 나왔나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명은 안 됩니다. 비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토양이 바뀌었다니까요. 비명을 안 시킬 건 뭐냐면은 비명을 댔을 경우에 이 친명들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된들 간에 그때는 다른 친 누구로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누구를 점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점지할까? 저도 동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치르려고 그 수를 찾지. 그 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법적 투쟁을 계속 해가지고 무죄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감히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외곽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초일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삼김이라고 하죠.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총리를 얘기를 하는데 초일회 분들이 아마 25일 날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형이 선고가 되면 곧바로 목소리를 낼 거예요. 12월 1일 날 김부겸 전 총리가 초일회에서 강연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뭔가 좀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체제에서 비명 횡사했지만 그나마 기사 회생한 사람이 최소 10명은 된다. 10명에서 한 30명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가 과연 이재명 체제에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간 크게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 체제에 대해서 아무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비명 행사할 때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국이면 지금 고개 절레절레 하셨는데. 아니 김부겸 전 의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깊이는 몰라요. 그러나 성정상 12월 1일에 그런 얘기를 하기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지금 그 초일의 멤버들보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분석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치 역정을 보면은 지금도 자기 체면을 걸고 있잖아요. 나는 죽지 않는다.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자기가 고비 때마다 살아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으로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든지 자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스스로가 자꾸 자기 체면과 정신 승리를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좌절이 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변수는 대중적 지지예요. 변화의 동의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어가지고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부정적 관심이 아닌 긍정적 관심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선수가 아무리 자기가 그립을 쥐고 있어도 일단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데요. 사실은 이 1심이 나오기 전에 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개혁과 쇄신이 이렇게 눈에 보여질 정도의 상황이었으면은 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좀 과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거의 횡재하듯이 지금 현재로는 그 반사 효과를 못 갖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국민들의 수준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참 여러 가지로 싫은데 너희도 문제가 많아. 지금 이런 심판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